한편 2층으로 올라가니 이미 돌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와 처가 식구들이 보였죠. 어머니, 여긴 어떡해?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당연히 친할머니인 나도 와야지. 그렇다고 초대도 안 했는데 오시면 어떡해요? 여긴 어머니 같은 분이 오실 분위기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같은 분? 내가 뭐가 어때서? 그럼 같이 사진만이라도 찍고 갈게. 오늘은 우리 손주의 첫 생일이니까. 어머니, 죄송하지만 사진으로 남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어머님이랑 같이 찍으면 사진에서 촌티가 날 거라고요. 심지어 아들 정우는 엄씨의 팔을 잡고 돌잔치장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이러지 좀 마세요. 처가 식구들 다 보잖아요. 얼른 나가세요. 내가 시골 촌스러운 할머니라서 귀한 손주 돌잔치에 오면 너희들 품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나 보구나. 근데 말이다. 오고 나니 너희 말 들을 걸 그랬어? 이렇게 격 떨어지는 자리인 줄 알았으면 불러도 안 갔을 텐데 말이야. 뭐라고요? 어머니, 돌잔치를 이렇게 망치시면 어떡해요? 진짜 친할머니 맞아요? 내 말이 맞다. 돌잔치에도 초대 못 받는 친할머니가 어디 있어? 나도 이제 손주도 필요 없다. 그런데 돌잔치에 초대도 안 했으면서 돌반지는 또 달라고 하더라. 엄씨는 돌반지 상자를 며느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토록 권하던 돌반지다. 이거 받고 다시는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뭐가 예쁘다고 너희한테 내 재산을 줘야 하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엄미선 씨입니다. 엄씨는 충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촌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구며 어렵게 자식을 키워낸 그녀는 이제 홀로 지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굵은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며 쌓인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인생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씨의 외아들 정우는 시골을 벗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엄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흙 묻은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아들이 서울 출신의 커리어 우먼인 지혜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엄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온 그야말로 요즘 여자였죠. 처가 식구들 역시 모두 서울 출신의 학식 있는 집안이라고 으스대는 분위기였습니다. 처가에서 엄씨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시어머니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부터 엄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엄씨를 훑어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묻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엄씨가 직접 기른 채소나 정성스럽게 담근 장류를 가져다 주려 할 때면 며느리는 항상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또 이런 촌스러운 것들 가져오신 거예요? 에휴, 오시면서 안 민망하셨어요? 며느리의 콧대 높은 목소리가 엄씨의 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엄씨는 애써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서운했지만 며느리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니 시골의 것이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엄씨가 정성스럽게 직접 담근 된장이나 고추장을 가져다 주면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사서 먹을게요. 요즘은 다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러곤 엄씨가 가져온 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들려서 보냈습니다. 엄씨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촌스럽게 이런 거 안 먹어요. 냄새나요.
며느리는 대충 한두 숟갈 뜨고는 금세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의 말끝마다 촌스럽다, 구리다, 별로다 같은 단어가 서슴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엄씨는 그래도 내 자식 잘 사는 게 최고지라며 모든 걸 참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잘 챙겨주고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것보다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후 드디어 손주 혜찬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그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몸이 불편하다고 했고 아들 정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손주 육아는 자연스럽게 엄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엄씨는 왕복 3시간이 넘는 시골길과 복잡한 서울 지하철을 매일같이 오가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골집에서 준비를 마치고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서울 아들 집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물리고 이유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이는 모든 순간이 엄씨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아들 내외는 엄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엄씨가 육아를 책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엄씨의 육아 방식을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며느리가 갑자기 엄씨의 손에서 혜찬이를 확 낚아채듯 빼앗아 갔습니다. 엄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허공에 둔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깜짝이야. 지혜야, 그렇게 갑자기 뺏으면 어떡해. 놀랐잖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너무 옛날 방식 아니에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지적과 행동에 엄씨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이들을 키워온 경험은 옛날 방식이라며 무시당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가 더 옳다는 식으로 취급받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 좀 보세요. 다들 전문적으로 육아하시던데 시골 할머니 티 좀 그만 내세요. 특히 말끝마다 하는 시골 할머니 티라는 말이 유독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촌스럽다, 시골 티 난다, 촌티 난다는 말들이 엄씨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예전에 엄씨였다면 당당하게 시골이 어때서 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씨 자신이 시골에서 나고 자란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들 정우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솔직히 엄마 옷차림도 그렇고 피부도 너무 관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매주 비싼 피부과 다니시고 명품 옷만 입으시는데 엄마는 너무 비교돼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엄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갓집과 비교하는 아들의 말에 엄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갑자기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니는 피부과 알려드릴까요? 저희 엄마처럼 옷도 좀 세련되게 입고 피부과도 끊어서 다녀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엄씨는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두고 처갓집 어머니와 비교하며 외모 지적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엄씨는 손주 해찬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행복의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보고 웃어줄 때면 그 미소 하나로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손주 해찬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엄씨는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에게 돌잔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첫 손주의 첫 생일이니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해찬이 돌잔치는 언제 할 거니? 엄씨의 말에 며느리 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돌잔치예요? 그거 다 허례허식이에요.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조용히 넘기려고요. 그래도 여유되면 하지 그러니? 첫 돌인데. 엄씨가 다시 한 번 말해봤지만 아들 정우 역시 옆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워낙 간소하게 하는 추세라서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엄씨는 깊이 서운했지만 아들 부부의 뜻이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젊은 사람들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알겠다. 너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거라. 엄씨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뜬금없이 엄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돌잔치는 안 하지만 돌 선물은 당연히 해주실 거죠? 엄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돌잔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돌 선물만 달라고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약소하게 금으로 된 돌반지랑 금 10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치만 손주 돌잔치는 안 한다며? 다 허례의식이라더니? 엄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의 말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하네요. 누가 저 좋으라고 그래요? 애한테 주는 거잖아요. 무슨 저희가 돈이 없어서 돌잔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돌잔치는 생략하지만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은 별개잖아요. 설마 안 주실 생각이셨어요? 엄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돌잔치는 허례허식이라며 거절해놓고 돌 선물만 따로 요구하는 며느리의 앞뒤가 안 맞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은 후 엄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손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죠. 엄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어렵게 모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첫 손주의 첫 돌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준비한 돌반지와 금을 전달하기 위해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잠시만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엄씨는 거실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포장한 돌 선물을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켜진 채로 메신저가 열려 있는 것이 우연히 엄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돌잔치라는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보여서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엄씨는 충격적인 내용을 읽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해찬이 돌잔치 완전 기대돼. 강남의 호텔에서 할 거야. 친정엄마랑 아빠도 다 불렀어. 시어머니는 안 오신대. 우리끼리만 조용히 할 거야. 엄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돌잔치 안 한다던 아들과 며느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읽어보니 상황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손주의 돌잔치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었고
처가 식구들은 전원 참석 예정이라는 내용이 선명했습니다. 단 엄씨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엄씨에게 금은 받고 싶었는지 뻔뻔하게 돌 선물로 돌반지와 금까지 요구했던 것이었죠. 엄씨가 쥐고 있던 선물 보따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럴 수가. 친손주 돌잔치에도 초대를 못 받다니. 심지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돌 선물은 달라고 한 거야.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엄씨가 자신의 휴대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설마 제 휴대폰 보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엄씨를 비난하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엄씨가 남의 사생활을 엿본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였죠. 엄씨의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이게 다 뭐냐? 돌잔치 안 한다며? 근데 뭐? 호텔에서 몰래 돌잔치를 해? 그것도 나한테는 초대조차 안 한 거고? 엄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저히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때 아들 정우가 며느리 뒤로 들어오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들 정우가 며느리 뒤로 들어오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빌고 사과를 할 거라는 엄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의 첫마디는 엄씨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 그게 돌잔치는 서울에서 오전에 할 거라서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니까 일찍부터 이동하기 힘드실까 봐 초대 안 했어요. 연세가 많아서 힘들까 봐. 엄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서울이 어머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먼 거리인데요. 어머니 힘들까봐 그랬죠. 엄씨는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못 불렀다고.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그럼 그동안 손주는 왜 봐달라 했냐? 매주 3번씩 서울에 와서 너희 아이 봐주는데 돌잔치는 힘들까봐 못 불러? 엄씨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며느리와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금세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친인척 등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는 게 요즘 대세라고요. 며느리는 엄씨의 질문을 무시한 채 어머니 자리가 없다며 말을 잘랐습니다. 가까운 가족들만이라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엄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라면 엄씨는 그들의 가까운 가족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툭하면 시골 출신이라며 촌스럽다고 무시하고 내 지원은 당연하게 여기더니 하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에서조차 나를 지워버린 것이구나. 엄씨의 눈가에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들 정우는 며느리 편에 서서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라며 엄씨를 달랬습니다. 엄마,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마세요. 우선 이번 돌잔치는 오지 마시고 나중에 엄마만 따로 좋은 곳에서 식사 한번 해요. 네? 아들의 말에 엄씨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우야,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그러고도 내 아들은 맞아?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에 며느리는 더욱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강남 호텔이거든요. 그날 친척들도 오시기로 했고요. 근데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어머니랑은 안 맞잖아요. 뭐라고? 암튼 어머님이 오시면 좀 불편해요. 이쯤 말했으면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셨죠? 며느리의 말에 엄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씨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달하고 엄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시골 할머니라서 내가 가면 분위기 안 어울린다는 거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은 변명하려 했지만 엄씨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 맞다. 나도 이제 제대로 알겠어. 엄씨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돌선물을 다시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엄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 취급도 안 해주는 아들과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내가 재산을 물려줘야 하나? 어디 두고 보자. 엄씨는 그 순간 차가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씨는 자신을 무시한 아들 내외에게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씨는 며느리 휴대폰에서 본 호텔 돌잔치 날짜와 장소를 다시 확인하며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강남 사거리 호텔 토요일 오전 11시. 엄씨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품격 없다고 무시했던 시골 할머니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엄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평생 아껴둔 고급 한복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자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꽃무늬가 은은하게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한복이었습니다. 엄씨는 미용실에 들려서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엄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엄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엄씨를 본 호텔 직원들은 의심 없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직원들은 엄씨를 고급진 사모님으로 여기며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층으로 올라가니 이미 돌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처가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손주 혜찬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씨가 홀 입구에 나타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 아들 정우도 엄씨를 발견하고는 경악한 표정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떡해?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돌잔치장의 모든 시선이 엄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씨는 품격 있게 미소를 지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당연히 친할머니인 나도 와야지. 엄씨의 당당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친할머니는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다더니. 어머, 정말 고급스러우시네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지혜가 황급히 엄씨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초대도 안 했는데 오시면 어떡해요? 여긴 어머니 같은 분이 오실 분위기가 아니에요. 얼른 나가세요.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엄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 내가 어떤 분인데? 친할머니가 손주 돌잔치에 오면 안 되나? 엄씨의 큰 목소리에 주변 하객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더욱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척들, 지인들 다 왔는데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엄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사진이라도 같이 찍자. 오늘은 우리 손주의 첫 생일이니까. 엄씨가 손주 혜찬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가로막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사진 남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어머님이랑 같이 찍으시면 사진에서 촌티가 날 거라고요. 아들 정우는 늘 그래왔듯 처가 등살에 못 이겨 엄씨의 팔을 잡고 돌잔치장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이러지 마세요. 처가 식구들 다 보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아들마저 자신을 창피하다고 하는 것에 엄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너희에게 난 가족도 아닌가 보구나. 엄씨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시골 촌스러운 할머니라서 귀한 손주 돌잔치에 오면 너희들 품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나 보구나. 엄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오고 나니 너희 말 들을 걸 그랬다. 이렇게 격 떨어지는 자리인 줄 알았으면 불러도 안 갔을 텐데 말이야. 엄씨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정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처가 식구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엄씨에게 바싹 다가와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돌잔치를 이렇게 망치면 어떡해요? 진짜 친할머니 맞긴 해요? 그러자 엄씨는 며느리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일침을 날렸습니다. 내 말이 맞다. 돌잔치에도 초대 못 받는 친할머니가 어디 있어? 나도 이제 손주도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돌반지는 또 달라고 하더라? 나는 돌잔치에 초대도 안 했으면서 돈만 홀랑 받으려고? 엄씨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돌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저 돈. 엄씨는 돌반지 상자를 며느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반지가 굴러나왔습니다. 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놀란 며느리가 비명을 빽 질렀지만 엄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여기 내가 그토록 권하던 돌반지다. 엄씨는 싸늘하게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족으로서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거 받고 다시는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들 잘 살아라. 내가 뭐가 예쁘다고 너희한테 내 재산을 물려줘야 하니? 엄씨는 그렇게 당당하게 홀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며느리의 분노에 찬 비명이 들렸지만 엄씨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유히 걸어나가는 엄씨의 뒷모습에서는 진정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엄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끝인 줄 알겠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를 우습게 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주겠어. 엄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였지만 엄씨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과 할 말은 없었습니다. 엄씨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할 수 없도록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씨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엄씨의 인생 마지막을 엄씨가 원하는 대로 정리할 때였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엄씨는 숨김없이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잔치에서 당한 모욕, 며느리의 지속적인 무시, 아들의 배신까지. 변호사도 엄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상속 배제 사유가 됩니다. 유언장 작성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엄씨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나를 부모 대접하지 않고 오직 물질적 가치로만 평가하며 나를 무시하고 속였던 자식들에게는
나의 모든 재산이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사실 아들과 며느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엄씨의 아버지가 물려준 선산과 며느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시골의 땅은 최근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해 엄청난 가치로 책정된 재산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에 엄씨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엄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이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은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10억 원 정도의 가치는 될 것 같아요. 10억. 엄씨 자신도 몰랐던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알짜배기라 돈이 좀 될 줄은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아들과 며느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엄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차단되어 있어서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야기 좀 나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엄씨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직접 엄씨의 시골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들 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잖아요. 그 땅을 왜 팔아요, 왜? 엄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재산?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희가 이렇게 나를 무시했다면 과연 그 재산을 너에게 물려줬을까? 그치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니까 법적으로 재산은 물려주셔야 할걸요? 아들의 말에 엄씨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그것도 준비 못했을까봐?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돌잔치에 가족 중에 나만 빼고 초대한 날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완벽하게 준비해놨어. 손주 독방 육아와 매일같이 했던 며느리의 폭언. 그리고 그날 돌잔치의 모든 일까지. 엄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돌잔치에 괜히 간 게 아니야. 그날 대화 녹음부터 목격자 진술까지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 다 해놨어.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한 증거가 다 있으니까 상속법상 너희는 단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엄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엄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뒤늦게 찾아와 엄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죄송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돌잔치 때도 너무 심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씨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성급하긴 난 몇 년을 참았는데. 기회도 여러 번 줬다. 그날 돌잔치장에서 나를 끌어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 어머니, 제발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가 더욱 절실하게 빌었지만 엄씨는 단호했습니다. 부모 대접 안 해놓고 부모 재산은 바라냐? 웃기지도 않는구나. 며칠 뒤 며느리의 어머니, 즉 사돈도 찾아왔습니다. 평소 엄씨를 무시하던 사돈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이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안사돈은 엄씨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다 교육을 잘못했나 봅니다. 사돈, 교육자 집안이라고 절 그렇게 무시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교육을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참 웃긴 말 아닙니까? 엄씨의 냉정한 대답에 사돈은 더욱 절실하게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같은 부모 입장이지 않지 않습니까?
엄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시골 분수라고 촌스럽다고 매번 그렇게 말하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그리고 며느리뿐만 아니라 처가에서도 이 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안사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엄씨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며느리는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평소 도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혜찬이를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손주? 돌잔치에도 초대 못 받는 할머니한테 손주가 어딨어. 엄씨의 말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결국 아들과 며느리, 사돈까지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엄씨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마친 후 엄씨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해안가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라며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엄씨는 금세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정정한 몸과 밝은 성격 그리고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엄씨를 모든 이웃들이 좋아했습니다. 엄씨,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내 바닷가 바람이 너무 좋아서요. 엄씨는 마음 편한 이웃들과 어울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바닷가 산책을 즐기며 마을 회관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원봉사도 시작하며 사회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엄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밝아졌어요. 이웃들의 칭찬에 엄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아들 정우와 며느리 지혜는 엄씨가 이사 간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엄씨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할 말 없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아니에요. 이제 남남이에요. 엄씨는 그들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엄씨는 그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의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엄씨는 재산의 일부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엄씨는 손주를 위해서는 일부를 남겨놓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엄씨의 노후를 즐기며 쓰고 있었죠. 해질녘 엄씨는 따뜻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화롭게 웃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엄씨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거닐며 엄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가족이라도 대접을 받아야 줘야 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남은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71세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제 엄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행복한 일들 뿐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엄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엄씨의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